록펠러의 편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아니면 일론 머스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부자보다 더 거대한 부를 이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로 평가받는 이 남자는 오늘날 가치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부를 쌓은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단 한 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돈을 버는 법, 부를 지키는 법, 그리고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돈 버는 법이 아닙니다. 이 편지 속에는 억만장자의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데 실패했다면, 혹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록펠러가 남긴 편지를 통해 부와 성공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장, 록펠러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1870년 한 젊은이가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도 막대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30년 만에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장악하며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집안은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린 록펠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돈을 모으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6살이 되자마자 첫 직장을 구해 회계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모이고 불어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는 석유 산업에 뛰어들어 작은 정유회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남들과 달랐는가입니다. 록펠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돈을 낭비하지 마라. 록펠러는 어린 시절부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사소한 지출까지 직접 관리하며 철저한 절약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석유 산업이 초기 혼란기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기회를 잡고 경쟁자들이 무너질 때 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신용과 명성을 돈보다 소중히 여겨라. 록펠러는 어떤 거래에서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이 곧 내 브랜드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사는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평범한 사람과 부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평범한 사람은 돈을 받으면 바로 소비한다. 위기가 오면 두려워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다. 하지만 부자는 돈을 받으면 어떻게 불릴지 먼저 고민한다. 위기가 오면 기회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계획한다. 록펠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철학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편지 속 메시지를 하나씩 풀어보면 여러분도 부자가 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2장, 부자가 되려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돈을 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월급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저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출을 멈출 수 없는 경험.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자는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록펠러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도구다. 도구를 잘 다루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록펠러가 말하는 돈을 다루는 법은 무엇일까요? 네, 록펠러는 돈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니라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은 모아야 가치가 생긴다. 록펠러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철저하게 기록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충동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돈은 불려야 한다. 그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부자들은 돈을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은 가치 있게 써야 한다. 그는 평생 기부와 사회 환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올바르게 써야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같을까요?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도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록펠러는 늘 근검절약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사채하지 않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집을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72의 법칙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연 10% 수익을 내는 투자라면 내 돈은 약 7.2년 만에 2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록펠러는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재투자했습니다. 돈을 불리는 3단계 공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소비보다 투자가 먼저다. 두 번째,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불려라. 세 번째, 돈을 번 후에도 지속적인 재투자를 하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 바로 소비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로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져라. 두 번째, 돈을 불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투자하라. 세 번째, 돈을 쓸 때는 가치 있게 사용하라. 이제부터라도 부자처럼 돈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3장,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기회를 잡는 건 운일까요? 아니면 실력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믿지 않는다. 대신 나는 준비한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는다. 이것이 바로 록펠러가 평생을 통해 증명한 성공의 원칙입니다. 록펠러가 16살 때 그는 단순한 회계 보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은 경험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기록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진짜 기회는 배우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록펠러의 원칙 1. 현재 하는 일에서 배움을 찾아라. 지금 하는 일이 단순한 월급쟁이 일처럼 느껴지나요? 하지만 그 안에도 기회는 숨어 있습니다. 배우는 태도를 가진다면 기회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내전으로 혼란에 빠졌던 1860년대,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움츠러들던 때 한 청년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는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록펠러의 3가지 전략. 1.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정보를 모아라. 록펠러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는 이 상황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했습니다. 2. 남들이 도망칠 때 투자하라. 경기가 불안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러들죠. 하지만 록펠러는 그때가 오히려 사업을 확장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곧 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3. 단기 이익보다 장기 전략을 세워라. 그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석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정제 시설을 소유해 시장을 지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잡을 것인가?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바로 준비의 차이입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속적으로 배운다. 록펠러는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시장을 분석하며 경제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2.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곧 당신의 미래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3.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는다. 기회는 항상 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프로젝트,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회를 잡아 키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기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새로운 배움을 찾고 있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기회를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도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다. 4장, 돈을 지배하는 법. 돈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돈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은 돈을 다루는 기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돈은 당신을 다룰 것이다. 록펠러가 직접 실천한 돈을 지배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는 돈을 벌기 시작한 첫날부터 철저한 저축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정확하게 세분화했습니다. 록펠러의 저축 공식: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축한다. 수입의 20%는 재투자한다.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먼저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저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반대로 했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부자의 원칙입니다. 록펠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투자 전략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2.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한다. 3. 절대 한 곳에 올인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돈을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투자는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배당주, 사업 확장 같은 것입니다. 록펠러는 돈을 벌어들일 때마다 그것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빚은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빚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빚을 활용하는 부자의 방식: 좋은 빚과 나쁜 빚. 좋은 빚: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만들기 위한 투자, 사업자금, 부동산 투자. 나쁜 빚: 소비를 위한 대출,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 록펠러는 빚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서만 빚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 때 어떤 감정을 가지시나요? 혹시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하고 돈이 줄어들면 공포를 느끼나요? 부자들의 공통점은 돈의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세 가지 마인드셋. 1. 돈이 많아도 흥분하지 않는다. 2. 돈이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3. 돈을 도구로 본다. 록펠러는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감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의 도구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돈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당신은 빚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돈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평생 돈에 끌려 다닐 것이다. 록펠러의 메시지처럼 이 네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돈을 지배하는 길에 올라섰습니다. 5장, 부자의 인간관계 법칙.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돈을 지배하고 싶다면 먼저 인간관계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기술입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떤 사업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록펠러는 어떻게 사람을 다루었을까요? 록펠러가 직접 실천한 부자의 인간관계 법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뿌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록펠러는 인맥을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판단했습니다. 록펠러의 인맥 관리 원칙입니다. 1.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2.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라. 3.
인맥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다. 록펠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몇 명의 중요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결정권자와 친해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의 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돈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록펠러의 세 가지 원칙. 1. 돈이 아니라 비전으로 설득하라. 2.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회를 제시하라. 3.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라. 그는 직원들에게 높은 월급을 약속하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보통 무시하거나 싸우려고 하죠. 하지만 록펠러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록펠러가 적을 다루는 법, 적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 한다. 때로는 적을 아군으로 만든다. 그는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척 했죠. 하지만 뒤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비판하는 기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상사와 친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신뢰를 말로 쌓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과 일관성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신뢰를 만드는 록펠러의 방식. 항상 같은 원칙을 유지하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해주라. 그는 한번 믿음을 준 사람과는 평생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록펠러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인가? 당신은 사람을 돈이 아니라 비전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당신은 적을 무시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가? 당신은 신뢰를 시간과 일관성으로 쌓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6장 부자의 습관.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은행 잔고를 보기 전에 당신의 하루 습관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의 결과물일 뿐이다. 네, 록펠러가 직접 실천했던 부자의 습관을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하루는 무엇이 다를까요? 네, 록펠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록펠러의 새벽 루틴. 1. 아침 일찍 기상하여 하루를 설계한다. 2. 조용한 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3. 독서와 명상으로 사고력을 키운다. 그는 아침이 고요한 전쟁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 하루의 전략을 세웠고 그것이 록펠러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나는 버는 것보다 쓰는 방법을 먼저 배웠다.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록펠러의 돈 관리 습관. 1.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다. 2. 절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3. 돈을 일하게 만든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부터 돈을 다루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시나요? SNS, 뉴스, 이메일 확인? 록펠러는 아침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투자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했습니다. 록펠러의 시간관리 원칙. 하루는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투자하라.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작은 결정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껴라. 그는 절대 바쁜 일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록펠러는 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 이상 독서를 했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을 자기 투자라고 여겼습니다. 록펠러의 학습 습관. 1.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하라. 2.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움을 얻어라. 3. 모든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라. 그는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성장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최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고 있는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돈을 다루는 습관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하는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 7장 부자의 투자법.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번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돈을 불리는 법을 모르면 결국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운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돈을 벌게 만들었다. 네, 록펠러가 평생 지켜온 부자의 투자 철학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록펠러는 투자를 돈을 불리는 기술로 봤지만 무조건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돈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록펠러의 투자 원칙 1. 먼저 원금을 보호하라. 투자를 하기 전에 잃을 가능성을 먼저 분석하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먼저 세워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날리지 않도록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를 했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절대 잃지 않는 법을 먼저 연구했습니다. 록펠러는 항상 말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록펠러의 투자 원칙 2. 지식을 먼저 쌓아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라. 남들의 말을 믿지 말고 직접 분석하라. 돈을 벌기 위한 기초 지식을 먼저 쌓아라. 그는 항상 공부했습니다. 석유 산업을 장악하기 전 업계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무조건 투자가 아니라 알고 투자하는 것이 진짜 부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록펠러의 투자 원칙 3. 작은 돈부터 시작하라. 투자 경험을 쌓기 위해 적은 돈으로 연습하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라. 수익보다 투자 원칙을 배우는 것이 먼저다. 그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을 여러 번 투자하면서 진짜 투자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만장자의 투자법으로 발전했습니다.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리는 바로 복리입니다. 록펠러의 투자 원칙 4. 복리로 돈을 불려라.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노려라. 작은 수익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부를 만든다. 투자한 돈을 다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라. 그는 단순히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서 계속해서 돈이 불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가 불안할 때 투자를 피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투자 원칙 5.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히 투자하라.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라.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빠졌을 때 투자할 용기를 가져라. 시장이 회복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된다. 그는 대공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칠 때 오히려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가요? 투자 전에 원금을 지키는 법을 고려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고 있는가? 작은 돈으로 투자 감각을 익히고 있는가? 단기 수익이 아닌 복리 효과를 활용하고 있는가? 위기를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가? 8장 록펠러의 리더십 법칙. 여러분 리더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사람들을 이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지와 더불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게 만드는 법을 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록펠러가 직접 보여준 리더십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가 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었고 회사를 성장시켰는지 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더란 사람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록펠러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겠죠. 록펠러의 리더십 원칙 1. 신뢰를 쌓아라. 팀원들과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라. 신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쌓인 신뢰는 매우 강력하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라. 그는 항상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리더는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록펠러는 사업을 시작할 때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이 직원들,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록펠러의 리더십 원칙 2.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팀에게 전달하라. 모든 결정은 비전과 목표에 맞춰야 한다. 비전은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준다. 록펠러는 석유 산업의 제국을 구축할 때 단순히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책임을 맡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믿었습니다. 록펠러의 리더십 원칙 3. 책임을 맡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해결책을 직접 찾아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을 지며 앞장서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책임을 지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비즈니스가 힘들 때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항상 느꼈습니다.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록펠러는 결단을 내릴 때 항상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강력하게 행동했습니다. 록펠러의 리더십 원칙 4.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고민만 하지 말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라. 모든 결정은 자신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야 한다. 결단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리더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 록펠러는 사업이 성장할 때마다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고 실행했습니다. 결정을 미루지 않고 상황에 맞는 결단력을 발휘했죠. 마지막으로 록펠러는 지속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록펠러의 리더십 원칙 5. 지속적으로 성장하라. 리더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식을 넓혀라. 자신만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라. 그는 항상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는 리더는 더욱 강력한 팀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나요? 록펠러처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쌓고 있는지, 두 번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리더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은 록펠러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록펠러가 살아온 인생과 그의 비즈니스 철학은 리더십, 책임감,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록펠러의 편지는 단지 그의 생각이나 전략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경험과 교훈, 그리고 삶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와 리더십. 우리는 록펠러가 어떻게 신뢰를 쌓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성장했는지 배웠고, 리더십의 핵심은 진정성과 책임감 그리고 결단력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와 도전의 중요성.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성장. 마지막으로 록펠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은 교훈이 여러분의 삶과 사업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록펠러처럼 큰 꿈을 꾸고 작은 발걸음으로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리더십 인생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